네,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두 가지 리포트 중에 첫 번째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보시죠. 네, 오늘은 네 곳 증권사에서 이 뚜껑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바로 삼성전기고요. 네. 일단 SK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을 크게 반영한 것 같았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기 지금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데 적극 매수 의견 나왔습니다. 오늘장 주가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1.05% 오른 14만 5천 원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뭘 기대하는 걸까요? 네, 그 기대감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가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 3거래일간 1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였습니다. 이 SK증권에서는 이러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지난 4분기 그 성적표는 다소 아쉬울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추정치를 내놨고요. 영업이익도 60%가 넘는 컨센 대비 많이 밑도는 성적표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향 전망치를 내놓은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IT 기업이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된 걱정거리죠. 이 IT 제품형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급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MLCC 그리고 BGA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고요. 이러한 환율 변화도 주요 하향 요인이라고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이 삼성전기의 주가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진 못할 것이다라고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 입증할 수 있는 중국 월별 스마트폰 판매량 그래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 초 3월이었죠. 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했던 판매량이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였고요. 8월 다소 주춤했으나 다시 지난해 말부터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기조가 마련이 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판매를 또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스마트폰을 포함한 주요 SAT 이 올해 연간 출하량은 여전히 역성장이 예상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주춤했던 만큼 또 리오프닝 효과를 더욱더 발현할 수 있는 이 중국 쪽의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최근 MLCC 업체 1분기 업황 개선감까지 더한다면 삼성전기 충분히 이러한 기세를 쭉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다시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 건 중국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좀 생각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기가 실적이나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상승 분위기 이어갈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것은 네모다라고 보고서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먼저 사업 부문별 이 연간 영업이익률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컴포넌트 그리고 광학, 통신, 패키지였는데 일단 컴포넌트와 패키지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컴포넌트 사업부를 살펴보면 IT 기기용 MLCC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MLCC 실적 부분이 다소 주춤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컴포넌트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하향 곡선을 내리면서 실적 영업이익률에서 다소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에서는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에 집중하면서 좋은 실적을 어느 정도 내는 성과를 내고 있는 움직임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포인트로 돌아와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삼성전지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라면 전기 자전거라던가 이 전동 공구 등 BIT 쪽 수요에 강한 반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비중 확대가 필요했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강하게 이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 바로 이 중국 IT 실 수요에 대한 강한 반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서에서는 꼽았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매수 의견이 나오면서 지금 목표 주가로 제시된 가격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20%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필요 조건이 확실하게 충족이 되고 나서야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주가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연일 유입되면서 이렇게 양봉 흐름이 연일 나왔고요. 오늘장에서도 그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오른 그 피로감이 좀 작용되고 있는 상황, 윗꼬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목표 주가 17만 5천 원, 그리고 앞서서 정선 아나운서가 얘기했었던 그 필요 조건이 확실하게 채워지게 된다면 그 후에는 얼마나 더 목표 주가 상향이 나타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함께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시죠. 네, 두 번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매출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롯데칠성 뚜껑 열어볼 테고요. 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2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주가죠. 오늘장 주가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4% 이상 오른 17만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기대치에 부합할 4분기 성적표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롯데칠성 아무래도 음료 사업에 강하겠죠. 음료 부문부터 한번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높은 기저 부담에도 불구하고 음료 실적이 탄탄했습니다. 그래프와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이러한 음료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바로 탄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탄산이 이 음료 매출의 상승을 견인해줬고요. 특히나 이 제로 탄산이 너무나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해서 나온 신제품들이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하고요.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주류 부문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주가 정말 작년에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으로 표시된 게 소주인데요. 월등하게 성장을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처음으로 이번 분기에 실적이 반영된 새로운 소주죠. 세로가 이러한 성장을 이끌었고요. 이 맥주보다는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소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조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하회할 수 있다라고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제품 소주였던 이 세로가 출시 이후에 초기 비용 발생이 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다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주류 부분에서 이익 개선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의 키를 또 보이고 있는 만큼 카테고리들의 이런 판매 동향에 집중해 보자라며 이러한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저는 그 세로를 사실 뭐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맛만 봤는데 거기에 그 롯데칠성의 주력 제품인 탄산을 좀 섞으면 약간 샴페인 느낌 그쵸. 나고 해서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롯데칠성 관련한 분들 계시다면 그렇게 한번 플러스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칠성을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뭘 볼까요? 네,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롯데칠성에 이어서 이러한 음식료 업황에 대한 전망 보고서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일단 2023년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 트렌드가 불황인 것은 사실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잖아요. 때문에 키워드가 불황인 거는 사실일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이 때문에 식품 판매 큰 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는 실적 방어,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사진을 내놨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질 소비 감소에 어떤 대처 자세가 필요한지 예시로 같은 음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카콜라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일단 기존 주력 제품이 바로 500ml 페트병이었는데요. 가격대를 낮추고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 이렇게 세분화된 용량의 디자인과 함께 그 코카콜라 브랜드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인기가 많아서 실적 방어가 또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반영, 선택지를 넓히는 움직임은 동사도 보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 텐데요. 네, 롯데칠성의 대표 음료들이죠.
많은 음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음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제로가 붙었습니다. 클라우드 맥주도 제로가 붙었고요. 펩시 제로. 그렇죠. 펩시, 뭐 칠성, 사이다, 마운틴듀도 이번에 제로가 나왔고, 탐스. 네, 탐스 제로. 탐스 제로도 네. 모든 탄산 탄산 아시죠, 음료가 그거? 네, 제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칼로리는 제로지만 제가 먹어봤더니 맛은 그대로더라고요. 이렇게 맛까지 건강까지 잡은 만큼 이미 MZ세대를 넘어서 많은 세대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렇다면 주류는 어떨까요? 다음 사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로인데요. 사실상 그 경쟁사가 또 월등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추월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동사가 출시한 세로가 초기부터 MZ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더니 3개월간 약 3천만 명의 판매고를 달성했고요. 올해 연간 매출액은 1,000억 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연간 매출액은 1,000억 원 달성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다른 신제품도 내놓았더라고요. 다음 기사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별빛 청아라고 하는데요. 또 우리 팀에 MZ세대가 한 명 있잖아요. 아, 그래요? MZ세대 스텝이 너무 맛있다고 아, 그래요? 술이 하네요. 맛있을 수 있어요? 맛있나 봐요. 네. 저도 아직 먹어보진 네네. 않았는데 그렇게 맛까지 잡아서일까요? 출시 8개월 만에 벌써 1,000만 명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세로에 힘입어서 이러한 주류도 네, 아니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이 네. 화이트 와인과 탄산 블렌드 이게 약간 샴페인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섞을 네. 필요가 없다. 우리 오. 동사 제품 하나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네. 신제품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음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류 부분에서도 네.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움직임까지 엿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카메라 감독님들이 이런 거에 반응이 없는데 또 주류 나오니까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봐주시네요. 지금 보니까 저의 일단 주량을 까보자면 저는 소주 2잔 마시면 일단 기분이 설마. 좋아집니다. 만취가 돼요. 그런 사람이 이런 롯데청아 이런 제품 먹으면은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말 무조건 이거 별빛청아 저 한 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롯데칠성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여력은 약 55% 정도 있고요. 최근에 좀 올랐다가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주말에 청아 한 병 마시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정선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